그럼 이제 마지막 그 네. 포트폴리오 원칙 중에서 네. 대상을 분산하라. 이거 좀 굉장히 심도가 있을 것 같아요. 대상을 어떻게 분산하시면 됩니까? 이제 대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물건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처음에 부동산을 시작했을 때 네네. 이제 1,600만 원으로 시작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은 빌라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저 소액으로 시작하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동산 경매로 이제 시작을 해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이제 제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 상황이 이제 여유가 생기고 그다음 내 상황이 좀 더 여러 가지의 어떤 물건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금적인 상황, 그다음에 어떤 경험적인 상황, 그다음에 어떤 그런 여유들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고 한다면 아파트 하나에만 이렇게 몰빵하지 말고 수익형 부동산 뭐 최근 들어서 지금 제가 가장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가거든요. 상가. 예, 예. 상가고 또 빌딩이고. 네. 예.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그거예요. 우리 목표는 서울.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20-30년의 서울시장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은 더 이상 공급할 게 없잖아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 되지 않는 이상은 땅이 없어요. 그렇죠. 땅이 없습니다. 한 평도 없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정부에서 공공을 가든 아니면 지금 현재 뭐 오순 시장에 민간을 가든 결과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장은 20년, 30년이 어떻게 보면 전 재개발 재건축 시장 중심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서울 지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 집 마련이든 아니면 내 어떤 그 나의 노후를 위해서 투자든 투자든 어떤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의 꽃은 역시 빌딩이죠. 네. 다들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죠. 빌딩주. 네, 그렇죠. 빌딩인데, 네. 근데 가치로만 본다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실 뭐 고급 빌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중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게 지금 아까 말한 압구정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억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빌딩 같은 경우는 몇 천억 하는 물건들도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떤 그 경제적 자유 내지 내 어떤 그 노후에 있어서 편안한 일생을 보려고 한다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으로 확장하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가지고 있었을 때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상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상가에 대한 어떤 상담을 하고 그리고 물어보고 하다 보면 항상 그 이야기를 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공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최근에 제가 이제 명동 그 비싼 맞아. 상가 T자 아시잖아요. 네이처 리퍼블릭 해갖고 명동 다 텀텀 반이 비었어요. 반이 1층이 그것도 2층은 내가 안 올라가서 모르겠는데 맞아요. 1층이 그거 보면서 명동도 이런데 상가 투자도 됩니까라고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딱 이야기하는데 근데 상가를 보는 관점 좀 달라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수익형 부동산이든 뭐 주거용 부동산이든 기본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매도 차익에 대한 실현을 굉장히 좀 높게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있어야지만 자산이 터지는 거고 그래서 경제적 자유에 대한 걸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건 상가는 그냥 임대 수익, 월세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월세 플러스 매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가에 아예 들어가지 않거든요. 매도 차익이 무조건 보여야 된다. 네, 무조건 나와야 된다. 자산이 증가해야 된다. 그렇죠.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실제 그렇게 구분해서 상가 접근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상가도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는 별개예요. 그렇죠. 별개고 사람들이 상가했을 때는 다 임대 수익 몇 프로나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근데 사실 매가의 가치 상승이 있는 것은 임대 수익률이 낮아요. 서울에 있는 빌딩 상가 같은 경우 임대 수익률이 2%, 1%대도 있거든요. 1% 3%대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3, 4%인데 강남 가는데 1, 2% 하는데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저걸 소유할까? 근데 매도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소유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것처럼 매매 수요하고 임대 수요하고 달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그 경제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폐업도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공실로 나오고 하는 건 이거는 임대 상황이 매매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매매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다 하더라도 그걸 파느냐? 팔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팔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한시적으로 곧 극복해야 될 상황이고 이것만 지나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다시 경제는 활성화될 거고 오버슈팅도 나타날 수 있을 거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버티고 나면 그때 들어왔었을 때 임대라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한 게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예전에는 상가 하면 상가 그다음에 뭐 어떤 그 꼬마 빌딩 하면 막 건물주가 있거든요. 건물주가 있는데
근데 요즘에 인식이 바뀐 게 뭐냐면 웬만한 건물보다 아파트값이 더 비싸. 요즘에. 그러니까요. 지금 뭐 강남에 있는 뭐 포함해서 이제 건물 꼬마 빌딩 주 하는 맞아요. 것보다 예, 예. 대출이 또 나오니까. 맞아요. 근데 아파트는 대출 없이 그냥 생돈으로 30억, 40억 써야 맞아요. 되잖아요. 근데 그 꼬마 빌딩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예, 예. 30억, 40억 있으면은 대출 붙이게 되면 거의 100억 가까이 사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네. 이게 서울 아파트보다 예전에는 상가가 훨씬 더 비쌌는데 네. 이게 단계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네. 이제 한 10억, 20억 이게 상가야? 할 정도로 그렇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눈높이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규제도 굉장히 많아졌던 상황이고 또 그리고 뭐 당분간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연중금리 인상되면 기준금리 올 연말에 뭐 인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금리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상가에서 내가 월 수수료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물건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지금 웬만한 지역의 상권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좀 너무 아이러니한 게 상가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공시를 안 게 문제지 상가 매물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신기한 게. 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예. 매물도 없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건물주끼리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보통 이제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공실이면 임대 가격을 다운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월세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상가는 수익형 부동산인데 네. 임대가를 다운 시켜버리면 상가가치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제 가치가 떨어지고 총액이 떨어지는 거죠. 총액이 떨어지니까. 왜냐면 아니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고 차라리 나는 내가 현재 있는 가격 아니 이거보다 더 이번이 기회다. 왜? 이게 나갔으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들어오면 네. 아마 어떻게 보면 이제 저렴한 임대가 들어오면 이게 계약갱신 청구 때문에 10년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버티고 차라리 들어왔을 때 그때 높게 받겠다 내가. 그러면 지금은 높게 받기 위한 스탠바이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이 뭐 빨리 이렇게 공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큰 어떤 뭐 생각을 하고 있거나 부담을 갖고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물건을 이렇게 소유를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얘도 매물이 없는 거예요. 매물 없다 보니까 앉아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3억 삭살 물건도 앉아서 몇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한다면 네. 그리고 뭐 사람들이 뭐 성수하면 저 유명한 성수 재개발구 있잖아요. 다 거의 아파트만 생각하는데 네. 그 지역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상가 가격보다 상가가 2배 이상 상승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그렇죠. 상승만 생각하지. 그 상승률이 아파트하고 비할 바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게다가 또 거기 같은 경우에는 또 상가라 하더라도 또 그 이제 아파트를 또 분양받을 수 있는 네. 그 조합이 있거든요. 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또 갖게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상가의 가치가 처음에 생각할 때 월세를 받는 걸 생각했는데 매가의 차익을 이렇게 낼 수가 있어? 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아파트를 통해서 벌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파트만 투자하느냐 보다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법인 같은 경우 종부세 부담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상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확장해서 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나중에 상가를 투자했는데 처음에 자금 없을 때는 대출을 받아서 하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산 가치를 키워가면 그 대출에 대한 부분을 다운을 시키겠죠. 다운 시키는데 내가 아파트하고 상가가 있어. 근데 아파트가 서울이야. 서울인데 매매가가 상승했다 꺾였어요. 근데 여기 왔다 종부세 부담이 이제 만만치 않고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고 그렇죠. 여러 가지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는데 근데 당장 내가 이 돈을 끌어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상가는 어떤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에서 아파트보다 훨씬 더 이게 완화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가를 담보로 대출 받아서 이걸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갚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떻게 아까 지금 세금 대출 부분들을 그렇죠. 두 가지 동시에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예비비를 보통 이야기했을 때 제일 처음에 예비비 어쩔 수 없어요. 그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돈을 넣어놔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외부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넣는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타인의 자금을 빌렸을 때, 뭐 예를 들어 전세금, 그다음에 보증금, 그래서 대출 이런 거 합계가 10억이다라고 한다면 10억에서 2%에서 3% 정도, 그럼 2천에 3천 정도 예비를 갖고 있으라고 얘기하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역전세 상황에서 내가 순간적으로 이거를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 내가 집을 팔게 되는 상황, 세금 못 내는 상황이 사실 뭐 몇억, 몇십억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말 몇천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심지어 그렇게 해서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상가가 있으면 굳이 내 돈을 은행에다 놓지 않고 상가 투자해서 놔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통장이 되는 거지 이게. 통장에 냈다가 은행에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에서 대출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급함을 끄고 난 다음에는 다시 상가 대출을 또 다시 영을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한다면 아파트도 지킬 수 있고 상가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가치를 같이도 볼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서울에 집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걸 지킬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예. 근데 그걸 지키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거기다 같이 받는 거고 못 지킨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점점 시장이 다시 서울에 진입하기 더 어려운 시장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대한 빈부의 격차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또 아파트를 투자하고 상가를 투자했을 경우에는 즉 어떤 투자에 대한 대상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 간다 하면 그러면 어떤 포트폴리오로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어떤 리스크에 대한 해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시키면서 그걸 커버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상에 대한 부분도 그 좀 어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고 자산을 키운다 하면 무조건 아파트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또 아파트 요즘에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12% 때리고 가가취득세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굉장한 마인드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그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순리대로 투자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도 멋진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역시 또 대상에 대한 분산일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공부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어떻게 투자 범위를 넓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아파트로 하셨던 분들은 아파트만 하시고 솔직히 이제 빌라만 하시는 분도 빌라만 하시는 분도 많고요. 또 땅만 하시는 분도 있고 상가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서로 이렇게 넘나들면서 그때 맞는 것들을 집중하고 또 넓히기도 하고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게 오랫동안 정상에 계신 분들은 다릅니다. 이게 뭐랄까 여유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보면 된다. 야 이게 오늘 진짜 이 방송 두 방송 다 들으신 분들은 복 받으신 거네요. 이거 빠셔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바쁘시겠지만. 빠셔님이 또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이 이제 부동산 부자 노트란 책이고요. 이제 성준님께서 처음에 이제 앞부분을 맡아주셨고 이게 이제 성준님 제자분들이시죠 다. 뭐 샤크님, 야온님, 덩치님. 위드 시맨님, 잘 사는 흥부님, 황금도끼님에서 어떻게 보면 성공 사례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에 대한 이런 뭐 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사례들을 성공 사례들을 알기 풀어놨으니까 책도 좀 많이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베스트셀러더라고요. 빨간 딱지가 붙어있더라고요. 베스트셀러 붙이는 거. 그래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저는 또 이 책 이어서 성준님의 단독 조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제가 또 잘 마무리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딱 한번 출간할 그 기회가 된다면 제일 먼저 또 빠지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부동산에 소외 당하시고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을 이미 또 많이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방송 많이 듣고 계시니까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좀 덕담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서는 저는 어떤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좀 보유를 하면서 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일단은 내년 대선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3, 4월에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여당과 야당의 정책적인 방향이 굉장히 많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제 대권을 잡냐에 따라서 정책적인 방향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떤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너무 여기서 뭔가에 대한 액션을 바로 이렇게 취하기보다는 좀 더 시장 상황을 좀 지켜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좀 무주택자 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내가 무주택으로 인해서 뭐 소외당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또 버스는 지나가면 새로운 버스도 오거든요. 또 다른 기회가 또 오는데 중요한 거는 그 기회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느냐 하지 않냐가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냐 그렇지 못하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좀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고 그리고 또 부동산을 통해서 울고 웃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 그 빠숑님 그 지금 채널에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있는데 참 좋네요 여기 참 좋고 그리고 또 빠숑님이 또 진행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편하게 마음 편안하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무조건 건강하셔야 돼요. 아, 그래야 또 이렇게 또 이 에너지를 그대로 또 전달해 주셔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